이내 아빠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짐덩어리네. 나이 든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질질 끌지 말고 도장 찍어. 이제 끝내자. 남자가 던진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러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빚만 남기고 죽은 아빠라니 참 딱하다. 차라리 고아가 낫겠어. 남자 옆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죠.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상복의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도장을 집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아는 39살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었죠. 수아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검은 상복이 그녀를 더 작아 보이게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조문객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수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수아. 남편 박진우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불렀죠. 뭐예요? 수아가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장 도장 찍어. 이제 끝내자. 진우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 어디야. 장례식장이지. 그래서 뭐, 여기서 하면 안 돼? 진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눈치를 보며 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게 뭐 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저러는 거 봐. 수아는 당황해서 진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제발. 나중은 무슨. 난 오늘 끝내고 싶다고. 진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순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는 수아를 째려보며 말했죠. 니네 아빠는 죽어서도 짐덩어리네. 장례식 치르는 돈도 우리가 다 댔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컸죠.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너 같은 년이 뭘 갚아? 보증빚은 어쩔 거야. 그냥 도장이나 빨리 찍고 우리 눈앞에서 꺼져. 순자의 말은 모욕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빨리 해. 나 바빠. 그는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불쌍하네. 장례식장에서 저러다니.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 이름 옆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린 남이야. 그는 돌아서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정미라였습니다. 진우의 회사 동료였죠.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같이 있을 수 있겠네.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재혼 준비하자. 진우도 웃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수아 옆을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잘한 거야. 너 같은 여자랑 평생 살 순 없지.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 꼴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렸죠. 저 여자 정말 불쌍하다. 남편이 저렇게 하다니.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장례식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흘간의 긴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죠. 이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방, 헌 옷까지, 오래된 시계.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아는 하나하나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것밖에 안 남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수아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례 비용도 남편이 댔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모욕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수아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뒤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는 오래돼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수아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편지였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아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빠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미안하다.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았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수아는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이건 내 이름으로 해뒀다.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잘 쓰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아는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였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자 이수아,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빌딩이었습니다. 꼬마 빌딩 한 채였습니다. 수아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소유자 이수아.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또 다른 빌딩이었습니다.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류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여러 곳에 토지가 나왔습니다. 모두 수아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빌딩 2채, 토지 여러 필지, 이게 다 아버지가 남긴 거였습니다.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시고 작은 집에서 사셨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조용히 재산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딸에게 남기셨던 거였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수아가 시집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남편이 얼마나 냉정한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용히 준비하셨던 거였습니다. 딸이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수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빌딩 2채의 시세를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토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알게 되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던 남편. 니네 아빠는 죽어서도 짐덩어리네. 라고 말하던 시어머니.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말자. 수아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창밖의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아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저 사람들한테 복수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수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수아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박진우는 정미라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죠. 30평대의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좋다.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 출발이야. 그는 미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말엔 데이트를 즐겼죠. 진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수아랑 살 때랑은 완전 다르지? 미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는 매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거의 매일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순자는 반찬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뭘.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순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미라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복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버리길 진짜 잘했지. 그러게요. 이수아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미라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대충하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한 푼 없는 것이 친정도 가난하고요. 미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두 사람은 이수아 얘기를 하며 비웃었습니다. 거실에선 진우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 봐?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아, 이거 투자 관련 자료. 진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응. 요즘 부동산 투자가 괜찮다더라고. 진우는 설명했습니다. 지인이 좋은 물건 소개해줬어. 경기도 쪽에 개발 예정지래. 수익률은 어때? 최소 2배는 남을 거래. 진우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게 확실한 거야? 어머니, 제가 확인했어요. 분명히 오를 지역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투자할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그럼 돈 놀리는 것보단 낫지. 순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진우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라도 말했습니다. 저도 500만 원 정도는 투자할게요. 미라야, 고마워. 진우는 미라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지인들을 만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진우야, 확실한 거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진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참여할게.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총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진우는 뿌듯했습니다. 곧 대박 날 거야. 그는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응, 믿어. 진우는 웃었습니다. 아파트에선 매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거의 매일 놀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나도 돈 벌겠네. 순자는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큰 돈 벌게 해드릴게요. 진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빠, 밥 먹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수아 없으니까 정말 좋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론 햇살이 비쳤습니다.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우는 투자 사업이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미라는 곧 진우와 재혼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더 큰 사람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판은 이제부터 깔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판 위에서 그들은 무너질 거라는 걸. 진우는 노트북을 보며 웃었습니다. 곧 돈이 2배로 불어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습니다. 미라와 순자도 웃었습니다. 아파트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회계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계사가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회계사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빌딩 2채와 토지가 여러 필지네요. 회계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대략적인 평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회계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계산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 2채, 현재 시세로 약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총 150억 원 정도 되겠네요. 회계사가 덧붙였습니다. 합치면 총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00억 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상속세 절차 진행해 주세요. 수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회계사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후 재산 분할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언제 하셨나요?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상속은요? 이혼 후에 받았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에 상속받은 재산은 본인 고유 재산입니다. 그럼 전 남편과는 무관한 건가요?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재산이 남편한테 넘어갈 일은 절대 없나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2주일 후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수아는 정식으로 빌딩 2채와 토지 여러 필지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총 재산 가치 400억 원. 하지만 수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융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고 이철수 회장의 유산이 딸 이수아 씨에게 전액 상속됐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는 TV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이수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이수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저거 좀 봐. 진우는 TV를 가리켰습니다. 미라도 화면을 봤습니다. 이수아네? 400억 원이래.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재벌 딸이었어?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순자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너희 TV 봤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보셨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뭐야? 이수아가 그 이 회장 딸이었어?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00억이라고? 이게 무슨... 세 사람은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수아 씨는 빌딩 2채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그 여자 차버렸는데. 미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수아한테 전화해.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진우는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젠장. 진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나야.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수아가 우리한테 복수할까? 진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 그 여자...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순자도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순자는 떠올렸습니다. 니네 아빠는 죽어서도 짐덩어리네. 그냥 도장이나 빨리 찍고 꺼져.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수아가 400억.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우리 어떡해?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TV에선 계속해서 이수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버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수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것은 400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이수아 생각뿐이었습니다. 400억, 400억.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다시 이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사용 중지된 번호입니다. 이번엔 아예 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뭐, 번호까지 바꿨어?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돼 있었습니다. 젠장. 진우는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정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진정은 무슨 400억을 어떻게 놓쳐?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라는 당황해서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그냥 잊어버려. 잊어? 400억을 어떻게 잊어? 오빠, 우리 투자 사업 있잖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투자 사업? 응. 그거 잘 되면 우리도 큰 돈 벌 수 있어. 미라는 웃으며 진우를 달랬습니다. 그래. 맞아. 투자 사업.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라도 잘 돼야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투자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곧 착공 들어간다고 했어. 그는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미라가 웃었습니다. 김순자도 매일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투자 잘 되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진우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인이었습니다. 진우야, 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 개발 현장. 진우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소재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엔 무너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지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안 돼. 안 돼. 진우는 TV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게 우리가 투자한 곳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박 대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돈 당장 돌려줘. 사기친 거 아니야?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박진우 대표 투자 실패 및 횡령 의혹. 진우는 신문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횡령? 내가 언제 횡령을? 하지만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 포착. 신규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 투자자들 집단 고소 준비 중. 진우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잠깐 빌린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 씨 출석 요구합니다.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김순자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박진우 씨 투자 사기 혐의. 화면에 아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우리 아들이.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요양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쇼크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진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정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진우는 미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도 끌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나 잠깐 친구네 집에 다녀올게. 지금 나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미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미라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미라야. 진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미라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야반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빈 아파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내 업보인가?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우는 행복했습니다. 새 여자와 새 출발, 투자 사업도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횡령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여자친구는 떠났습니다. 진우는 텅 빈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경찰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수아.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엔 진우 혼자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이수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 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맞춤 정장이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보이게 했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수아 대표님, 신규 법인 등기 축하드립니다. 기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그 소심하고 주눅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세봄 컴퍼니라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 이철수 회장의 유산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셨다고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분들을 돕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을 위한 쉼터 운영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수아가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께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수아 대표 400억 원 유산으로 신기업 설립. 세봄 컴퍼니 여성 지원 사업 시작. 이철수 회장의 딸 사회공헌 기업 출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허름한 고시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천장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진우는 작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수아 대표 오늘 세봄 컴퍼니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수아가 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게 이수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봄 컴퍼니는 진심과 신뢰의 경영을 추구합니다. 수아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치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쨍그랑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TV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차버린 여자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대표의 새봄 컴퍼니. 순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수아가 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이수아야?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수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그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400억 원이나 상속받으시고 회사까지 차리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간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니네 아빠는 죽어서도 짐덩어리네. 쓸모없는 것. 그냥 도장이나 빨리 찍고 꺼져.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TV에선 계속해서 수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수아 대표 첫 사업으로 여성 쉼터 건립 예정. 기부금 10억 원 쾌척.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의 진우는 깨진 커피잔을 치우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계속 수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였는데.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졌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400억을 내가.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화면 속 수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수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엔 진우 혼자뿐이었습니다.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의 최상층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화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미소였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복수의 쾌감이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봄 컴퍼니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여성 쉼터 건립 계획,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률 상담 지원 사업. 수아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 잘 쓸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 쓰렴.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수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잘 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수아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냥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날들,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던 순간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아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걸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비는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수아는 그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이제 괜찮아요. 빗방울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일 거였습니다. 수아는 그 번호들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어요. 수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봄 컴퍼니의 첫 사업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여성 쉼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준비했습니다. 수아는 집중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창가에 다시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처럼.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이 버린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수아였습니다. 당당한 이수아, 강한 이수아, 희망을 주는 이수아.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담긴 아버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수아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엔 별이 반짝였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수아는 그저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수아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수아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처럼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이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이수아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더 번졌고 천장에선 물이 샜습니다. 진우는 낡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그는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봄 컴퍼니 첫 번째 여성 쉼터 개관.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테이프 커팅 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봄 컴퍼니는 진심과 신뢰의 경영을 추구합니다. 수아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턱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였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TV에선 계속해서 수아의 성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수아 대표, 일자리 창출 100개 달성, 사회공헌 기업으로 표창받아. 진우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벽이었습니다. 내가 뭘 버린 거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TV에서 이수아의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수아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야. 나 좀 용서해줘. 순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국화를 놓았습니다. 새꽃이었습니다. 싱싱하고 깨끗한 국화였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고 이철수님의 묘. 비석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 잘 쓰고 있어요. 그녀는 국화를 만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돕고 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였습니다. 수아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빗방울이 수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전
이제 행복해요.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길을 갔을 뿐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묘비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묘지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수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 그 비 속에서 수아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시원의 진우는 창문을 봤습니다. 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그 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의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하지만 수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슬보슬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수아의 새로운 인생.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이수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평온으로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